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교육청 행복시 TV에서 NCS 회계 실무를 가르치고 있는 청주 여자 성업고등학교 교사 전건준입니다. 이제 제가 이 NCS 회계 실무를 맡으면서 이제 5차시 개발까지 이제 맡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차시 수업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제 NCS 회계 실무 책에 좀 없는 내용을 많이 이제 보강을 하고자 하는 좀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 NCS 회계 실무 책을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특성화고 친구들은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격증 취득이 여러분들 취업과 또 이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요. 일단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학습 모듈 1에 있는 그리고 자격증과 연계되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학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인 매출 전표도 어떻게 입력하는지 같이 잘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추후에 다른 이제 모듈이나 또는 뭐 다른 과목으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메인 매출 전표 수업 하기 전에 오늘은 일단은 문제를 또 이제 역시 이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력하면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분기 한번 입력을 해보고 그 추후에 이제 실기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과 동일하게 전산회계 1급 내용에 이제 특별 회차와 91회차 최근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8월 1일 주식회사 이한 상사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실 때는요, 판매, 이제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먼저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매출이랑 세금 계산서라는 힌트를 지금 제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고 복수거래 이용하는데, 복수거래는 실기 입력 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에서는 바로 분기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여기 일반 전표가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 입력할 때는 유형 입력 칸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한글이다 보니까 유형 입력 칸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유형 입력은 매출, 세금 계산서일 때는 제가 가세라는 유형을 선택을 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매출일 때는 앞에 이제 10번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11가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숫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프로그램 내에 탑재가 돼 있어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계를 진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책상이랑 의자랑 이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익 계정이고요. 수익의 발생 대변액 인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금액은 우리가 공급 가액만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금 계산서는 가운데 보시면 공급 가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하고 부가세를 거두어야 돼요. 우리가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두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림으로 나올 때는 공급가액 옆에 세액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인 220만원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판매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는 이제 뭐 채권, 매출 채권을 이제 수령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합계 금액과 함께 어떠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현금도 있고 수표, 어음, 외상도 있는데, 자, 어음이 800이고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으로 현재 결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음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이라고 채권 기재해 주시고 금액 800만원
기재해 주시고요. 나머지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1620만원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분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는 유형을 먼저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형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에서는 이제 공급가액, 뭐 세 거래처 등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뭐 실기 입력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매입 거래처인 주식회사 흥민의 체육대회 증정할 물품을 상패닷컴에서 110만원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로 구입,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매입하고 그 다음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금은 전에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고요. 자, 지금 문제는 얼핏 보면 매입했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유형이 이제 50일 가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유형 설명하면서 제가 54불공이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 54불공은 세금 계산서로 매입한 내역 중에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해당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50일 가세가 아니라 거래처에 증정하겠다라는 건 접대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접대 목적이라는 불공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유형은 50일 가세가 아니라 54불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셔야 돼요. 처음 하면 좀 이게 와닿지 않는데 몇 번 연습하다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또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54불공일 때 제일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불공제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접대라는 불공제 사유가 있죠. 자, 그러면 접대비 500번대 계정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원재료 매입 거래처라고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사용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00번대 접대비를 사용하고요. 자, 원래라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100만원을 기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대급금 금액을 10%인 10만원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접대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 인정하지 않고 해당 사유의 금액을 다 가산해서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실제 실기 입력하면 이 부가세 대급금 계정은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영원이기 때문에 이제 입력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입력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물사 가세라고 썼네요. 물사 불공정. 그래서 이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접대 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54불공의 유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원재료 매입 거래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공장에서 사용한 걸로 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접대비 계정을 이용해 주시는데, 다만 우리가 원래는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해야 하나 불공제는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예요. 그래서 금액이 없고요. 접대비 금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개념은 공급 대가와 동의어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고요. 생산직 사원의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그러면 지금 구입, 매입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수취라고 했으니까 사실 현금 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죠. 현금 과세,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거래에서는 현금 과세라 부르고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거래는 저희가 현금 면세라고 하는데, 영수증에 보니까 이 가세 물품가액, 이 90만원이 공급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세가 이제 말 그대로 부가세가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유형을 이제 선택한다면 60일 현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가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직 사원이면 우리 회사 직원이거든요. 별도 언급 없으면 우리 회사 직원인데, 우리 회사 직원의 독립후생비가 발생했다. 다만 지금도 이제 생산직 사원이니까 공장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공급 가입 90만원만 기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해당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계정이 10%인 9만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결국 결제는 현금으로 했다라고 가정해 주시면 돼요. 별도 언급 없었기 때문에 현금 99만원을 지급했다라고 분기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저희가 3번까지 풀었는데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처음 공부하시면 대다수 학생들이 메인 매출 전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분기의 내역은 일반 전표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이 조금 더 난이도는 쉽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가 있고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자, 여기서 납품했다라는 건 매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매출하고 다음과 같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요. 제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일 때는 반드시 구매 확인서나 또는 내곡 신용장이 같이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내곡 신용장. 지금은 이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형을 고른다면 매출했고 영세율이기 때문에 12 영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제품을 매출했다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다음 이제 공급 가액인 4천만원을 기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배운 대로라면 이제 매출, 무언가 판매했을 때는 부가세 예수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영세기 때문에 0%의 세율을 적용해요. 즉 4천만원의 0%를 계산하면 0이 나옵니다. 영세를 적용했기 때문이고요. 물론 실제 분기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을 분기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금액을 이제 결제해 주셔야 되는데 동일하게 그림으로 나오면 하단에 이렇게 결제 수단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외상 출금 4천만원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형 잘 학습하셨으면 메인 매출 전표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영업부 직원들이 워크숍에 사용할 도서를 신선서적에 구매하였으며 대금 70만원 회사 우리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도서는요 면세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면세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사실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 국민들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 우리가 납부하는 건데 부가세가 면제되면 우리와 같은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 세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는 이제 국민에게 필요한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보아서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고요. 이 관련 내용은 좀 세무일반 내용이 좀 필요한데 추후에 또 촬영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또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서는 면세고요. 그 다음에 증빙자료 카드로 결제를 했고 이제 구입이니까 매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할 때는 58 카드 면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서를 구매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우리 회사 영업부 직원이 사용할 도서입니다. 그래서 800번대 도서 인쇄비가 만들어지고 금액은 7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이 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네, 신용카드의 특징상 대금이 바로 결제되지 않고요. 정해진 날짜에 결제가 돼요. 즉 우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는 채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독일 포드사의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 4천만원을 인천 세관으로부터 발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세 400만원과 관세 800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는 미착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고요. 자, 우리가 수입할 때는 사실은 외국 업자한테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부가세 설명드릴 때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우리한테 증빙서를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할 때는 외국인이 발급해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발급한 서류는 우리나라 부가세법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의 부가세법과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할 때는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증빙 서류를 발급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인천 세관, 각 세관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세관에서 발급을 해주고 우리는 그걸 발급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수입할 때는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만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급가액 4천만 원은 따로 이제 우리가 전표를 입력을 해주고요. 이 부가가치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거는 부가세 분계만 하는 게 아니라 간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공부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재료 매입하면서 관련 간세 또는 수수료가 발생하면 원재료에 가산하는 일반전표 문제를 한번 풀었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 똑같아요. 이 간세는요, 간세 이 800은 원재료에 가산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 400만원을 800만원이죠. 800만원을 기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형을 안 썼네요. 유형은 수입이면 55 수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대변에는 전부 이제 현금 납부했다라고 했으니까 현금 1200만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 수입 문제에서는 부가세 대급금만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간세가 나왔죠. 하지만 우린 배웠어요. 원재료를 매입할 때 있는 간세나 수수료는 다 원재료에 가산하겠다는 거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분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91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거래처인 성진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을 건우농원에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금 전에 현금 지급했고요.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일단은 성진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분이 접대 목적이긴 한데요. 아까 저희가 도서가 면세품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이 꽃도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재배되는 이제 화분이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품이고요. 면세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면세와 관련한 증빙 서류가 계산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매입을 했고 면세이기 때문에 유형은 53 면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이거 54 불공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접대라는 이제 불공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도 시험장 가면 불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불공 설명할 때 불공은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존재할 때만 불공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공이라는 거는 매입세 불공제, 즉 부가세 대급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면세는 부가세의 개념이 없어요. 세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공 자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면세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냥 면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헷갈리시냐면 이 계산서가 나오면 100% 면세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분계는 또 이어서 해야 되니까요. 지금 차변에 접대 목적으로 나간 건 맞아요. 그래서 접대비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매출거래처가 나왔죠. 아까 위에 문제에서 매입거래처는 500번대 계정을 사용하고요. 매출거래처는 이제 본사에서 사용한 걸로 보아 800번대 접대비를 이용해 주시고, 여기 보면 공급가액 11만원이니까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대변 현금 11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주식회사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2000cc 5인승 불공제 사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도 발급받았어요. 자, 이렇게 세금 계산서와 불공제 사유가 있을 때 54 불공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 위반부를 구매했으니까 차량 위반부, 자, 금액은 1,9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부가세 10%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900만원에다가 190만원을 더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90만원이 계산이 돼야 되고요. 계산하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900만원이 원래 공급 가액이죠. 근데 여기에 10%면 19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190만원을 더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2,090만원이 계산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는 이제 1,900만원에 사실 10%를 가산하려면 1.1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2,090만원이 계산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암산 되시면 암산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일반 준표한테 설명드렸어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바드라움 지급어음은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 원재료와 같이 재고 자산을 거래할 때만 우리가 이용을 하고요. 지금 차량 위반부는 유형 자산이에요.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1,000만원은 제품 판매하고 바다 보관 중인 어음 개포의 어음을 배서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문제 매입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무난했던 것 같아요. 매입의 세금 계산서는 50일 과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분계는 우리가 원재료 매입했기 때문에 원재료 기록해 주시고, 공급가 여기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2,500만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매입 시에는 부가세 대급금, 그다음 부가세가 만들어지고, 여기 세금은 250만원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이 1,000만원은 이제 지급을 했는데, 자,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드러움을 거래처한테 주었다. 즉, 바드러움이나 자산이 감소한다. 그래서 대변에 기록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개포라는 거래처가 별도로 좀 이제 입력이 되어야 되고, 금액은 1,000만원. 해주시고, 자,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지급, 나머지 금액인 1,750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무난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했을 땐 바드러움을 대변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거래처로 반드시 변경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변경 작업은 이따 실무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영업부서 사용할 A4 용지를 일반 가세자인 꽃비 문구센터에 현금으로 구매하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고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형 선택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이제 현가 아니면 현면, 현금 가세니 또는 면세니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부가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입의 현가니까 60일 현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문제에서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소모품비 공급 가액만 써주셔야 됩니다. 공급 가액 25만원. 그리고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만들어지고요. 10%인 25,000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현금 지출했기 때문에 현금 27만 5천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업을 영위하는 K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 2,500원을 납품하다, 매출하다 동의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 중 1,000만원은 동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월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위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매출했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구매 확인서까지 같이 줬기 때문에 12영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제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제품 매출 2,500만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제 이 문제 풀 때 부가세 예수금 영원 만들었었는데 사실 실제 입력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 입력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입력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입력은 생략을 하고, 자, 금액 중에서 1,000만원은 동사, 이제 동사는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다른 회사, 남의 회사가 발행한 수표인데 이때 저희가 현금이라는 계정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1,000만원을 기재해 주시고, 자, 나머지 월 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했다는 얘기랑 동의어죠.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 제품 거래했기 때문에 이때는 외상 매출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 취득가액은 320만원, 처분 시에 감가상각 누계 160만원의 비품인 냉장고를 민국에게 100만원 처분하기로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처분했다라는 건 매출했다는 얘기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라는 증빙 서류가 나왔죠. 이제 유형은 우리가 10일 과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유형자산 처분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매일 매출 입력할 때 가장 좀 까다로운 유형 중에 하나긴 한데요. 자, 일단은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비품이란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항상 이 유형자산을 감소시킬 때는 취득 원가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취득 원가 320만원을 기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유형자산의 차감계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차감계정 항목인데 해당 유형자산이 없어지면 당연히 이 밑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160만원 제거해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100만원의 처분을 했죠. 그래서 이 100만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이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대금은 현금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100만원만 쓰면 우리가 틀려요. 왜냐면 저희가 부가세는 항상 이 공급가액, 즉 부가세 별도라고 나와 있는데 공급가액이란 얘기고요. 이 공급가액의 10%를 같이 받아줘야 돼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우린 100만원만 받는 게 아니라 10%인 10만원을 같이 받아야 돼요. 즉 우리는 110만원을 받아주어야 되고요. 물론 아까와 이제 동일하게 계산한다면 100만원에 1.1을 계산하면 11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암산이 되시는 학생들은 암산으로 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제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하죠. 자,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책이 안 맞는 거 아실 텐데요.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계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을 팔았는데 사실은 이제 더 비싸게 팔아서 이득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팔아서 손실 볼 수도 있는데 이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계산은 처분가에서 취득원가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실제 우리 회사의 장부가라고 부르거든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실제 자산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해서 나옵니다. 그럼 다시 계산했을 때 현재 처분가가 100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0만원에서 160만원을 차감하면 160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은 마이너스 60만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160만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판매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대금을 지급받는 건 100만원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60만원만큼의 손실을 받았고요. 혹시 이제 이 계산을 그대로 했는데 플러스 금액이 나왔다. 그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칸을 좀 조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고요. 영업의 비용 계정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차변에서 발생하고 60만원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6번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을 반드시 취득 원가로 기재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서 대체해 줍니다. 세 번째는 판매해야 되는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매출했으니까 이제 부가세는 해당 금액의 10%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형자산 처분 소식은 해당하는 서식에 대입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실무 입력하는 게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실무 입력을 하면서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간 관계상 특별회차만 한번 이제 실기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치하는 거 역시 별도 공지할 예정이고요. 전표 입력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전표는 이제 여기 있고 메인 매출 전표가 바로 밑에 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와 대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회차 1번은 8월 1일자였어요. 그래서 8월 1일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 여기 유형이 우리가 이제 PPT에서 봤던 유형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8월 1일자 문제는 이제 11번 가세를 입력하기로 했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에서 그냥 11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여기 실로 입력을 하시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문제에서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달라고 했는데, 상단에 보시면 복수거래 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면 돼요. 책상. 그 다음에 문제에서 수량 20개, 단가 80만원. 해서 계산이 되고요. 똑같이 밑에서 의자 입력해 주시고 수량이 100개 6만원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복수거래 키를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는 거래처를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 회사는 데미가구라는 회사고요. 여기 데미가구 옆에 보시면 공급받는 자 거래처가 이한상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처 이한상사고요. 여기서 이제 F2를 눌러주시면 이제 코드창이 뜨고요. 또는 이렇게 이한 상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바로 됩니다. 자, 전자는 이제 계산서나 또는 세금계산서가 전자일 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전자세금계산서가 맞죠? 그럼 여기서 숫자 키패드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일 때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전자가 아닐 때는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보면 0번 분계 없음, 분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1번은 결제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2번 외상은 외상으로 전부 지급을 했을 때고요. 3번 혼합은 이제 대체전표일 때를 얘기해 줍니다. 4번 카드는 카드로 결제했을 때고요. 자, 5번은 환경 설정에서 이제 사용자 정의로 해주는데 뭐 우리가 크게 시험에서는 자격증 공부할 때는 이용되진 않고 실무에서 사용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요. 어음도 있고 외상도 있어요. 즉 2개 이상의 결제 수단이 있을 때는 3번 대체전표를 통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혼합을 선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했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기재되고 있어요. 대변에.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차변에 받으러온과 외상 매출금만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네, 동일하게 이제 입력할 때는 여기 3번 누르면 차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받으러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80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입력해 주시고, 그럼 이제 금액도 또 자동으로 이제 입력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연습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 8월 6일자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8월 6일자는 54 불공으로 입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54 입력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접대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수량 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가액은 이제 110만원이 부가세 공급 대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100만원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공급 대가라는 건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100만원만 입력을 하시고 자동적으로 부가세 계산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래처는 이제 상패닷컴에서, 그러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흥민이라고 기재하시면 안 돼요. 흥민에게 주어야 할 거를 상패닷컴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상패닷컴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전자가 맞죠? 그래서 1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는 현재 우리가 접대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대비 및 유사한 사유를 선택해 주시고요. 분계는 이제 보통 예금인데 이제 우리가 각종 예금류도 대체점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럼 차변에 이제 금액이 들어오는데, 네, 접대한 거고 매입처 접대비여서 500번대 접대비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식으로 했으니까 보통 예금을 추가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대급금은 입력되지 않아요. 금액 0이기 때문에 아직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3번 문제는 이제 9월 22일자 문제고요. 날짜 바꿔주시고, 유형 아까 60일 현가였고요. 품목은 뭐 명절 선물이니까 명절 선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수량단가 별도 제시되어 있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은 아까 90만원, 여기 부가세 포함해서 99만원이니까 여기다 90만원만 기재를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면 금액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90만원만 입력을 해주시고 9만원 별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현가나 카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주면 공급가액으로 나누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99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래처는 우리가 여기 영수증이니까 하나로마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로마트를 검색해 주시고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는 생략이 되고, 우리가 대금은 현금 결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번 현금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결제 수단은 이제 입력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 500분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원재료 매입한 게 아니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종료가 됩니다. 4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9월 22일이고. 자,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이제 매출한 거 영세율로 이제 했으니까 이제 12영세 선택하기로 했었고, 뭐 품목은, 여기 제품이라고 나와있죠. 제품. 그 다음에 뭐 수량 40, 단가 100. 단가 100만원이죠. 자, 지금 부가세가 안 생기는 이유는 0% 세율을 이제 부과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회사 대미 가구니까요. 거래처는 여기 체험유통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죠. 그래서 여기 1번 선택해 주시고, 영세율 구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크게 1번 아니면 3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16수출일 때 1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영세일 때 3번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이제 12영세이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분계는 전액 외상했죠. 우리가 외상했을 때는 여기 2번 외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분계 입력이 종료가 되고요. 자, 5번을 보도록 할게요. 9월 27일자. 저희가 유형은 이제 면세품을 카드로 결제해서 58 카면을 선택했고요. 뭐 품목은 도서. 수량단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네, 금액은 이제 70만원인데 면세품이니까 지금은 이제 부가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산서적이라는 거래처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신산 구매를 했고, 여기 보면 카드니까 전자 넣었는데 신용카드사를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신용카드니까 우리 카드 선택해 주시고, 카드 결제했죠? 그래서 카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미지급금은 잘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거래처까지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원재료 구매하는 거 아니라 도서 인쇄비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거였기 때문에 800번대 도서 인쇄비로 반영해 주시면 종료됩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2월 6일이다. 독일 포드사의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인천 세관으로 발급받았다. 그래서 아까 왜 세관에서 발급받는 설명을 드렸고 50% 수입이 되죠. 품목은 원재료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은 문제에서 4천만원 했으니까요. 4천만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인천세관. 그 다음에 전자가 맞죠?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가 맞기 때문에 여기 1번 입력해 주시고, 자, 분계는 어쨌든 우리가 관세도 계속 입력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다 납부했죠. 그래서 1번 현금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다 저희가 지금 원재를 추가해야 되는데 현금을 입력을 하게 되면 더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3번 혼합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 지급한 거는 이제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재료를 800만원 추가해 주시고 대변 현금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1차시부터 5차시까지 NCS 회계실무 이제 전표관리 모듈을 공부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회계실무 이제 배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면 주로 이제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 숙지를 또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격증 연계 또는 취업 연계해서 같이 공부를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을 촬영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부족한 점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온라인 컨텐츠를 촬영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수업을 제공하고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여러분들 5차시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회계실무 또는 뭐 다른 과목으로 또 온라인 컨텐츠로 여러분들 충북에 있는 특성하고 친구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추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